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19. 간디 사상의 정수. 1945년 간디 선생은 마지막으로 추록한 이후 통합적 사고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우리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이것은 분리된 여러 조각을 실로 꿰어 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이란 바느질이 아니라 천을 짜는 것과 같다. 다양한 건설 활동은 날실과 시실처럼 엮여야 한다. 그래야만 힘이 생성된다. 이것이 간디 선생이 마지막 날들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주제다. 자치는 이미 얻었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자치가 그의 희망을 성취시켜주지는 않았다. 카디와 마을 사람들에 관한 그의 희망,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과 비폭력을 성취해내는 일에 관한 희망은 단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필생의 작업에 모퉁이 돌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완성되지 못하여 안타까워했다. 카디와 마을 산업들을 통해 대중을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비폭력과 사티아그라를 통해 대중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아렐라의 불우에 져서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준다. 간디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방법을 모색하느라 고심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세바그람에서 대회를 소집했다. 그 대회는 열렸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우리 곁을 떠난 후였다. 우리를 인도해줄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간디 선생이 떠난 후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바그람 대회에서 판디트 네루의 위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요구에 응하여 나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난민들의 정착 활동에 몰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건설 활동가들은 그 대화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판디트 네루에게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몇몇 친구와 더불어 나는 난민들을 재정착시키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이 6개월 동안에 나는 수많은 경험을 했다. 나의 일은 나라다 무디의 일과 비슷했는데 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일이었다. 나는 일종의 중개인 같았다. 당시에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네루의 생각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종종 보았다. 그래서 일이 난관에 부딪히곤 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루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이미 지시를 내렸고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시들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혼란이 있었다. 나는 그 시절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활동한 후 나는 이런 종류의 일로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나는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설 활동가들은 낙심에 사로잡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은 모두 간디 선생의 사상이 이제 끝났고 아무도 더 이상 자신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비폭력이 발전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확신했다. 사르다르 파텔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간디 선생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인도는 이제 자유를 얻었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르다르 파텔은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나는 평화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빛을 찾아서 텔랑가나로 갔다. 나는 거기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내가 그 빛을 본 것은 바로 텔랑가나에서였다. 나는 그 빛을 신호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너는 비폭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만일 네가 위축되어 의심의 포로가 된다면 너는 비폭력에 대한 믿음과 그 밖의 모든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토지연납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 운동은 인도인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
인도인은 수십만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헌납했고 그 가운데서 120만 에이커의 땅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 농부들에게 분배되었다. 토지 소유 상한법이나 보상법 등이 있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땅이 없는 자들에게 분배된 땅보다 토지 헌납 운동으로 분배된 땅이 더 많았다. 토지 헌납 운동에서 마을 헌납 운동이 나왔다. 마을들을 새로운 기초 위 다시 세우는 그 운동은 개인적인 자선이 아니라 집단적인 결의와 노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재조직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마을 자치를 실현해내기 위한 온전한 프로그램이었다. 마을 헌납 운동은 천천히 퍼져나가 프라칸단, 질라단, 프라트단까지 진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원의 운동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전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진다. 항상 새로운 순례의 장소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또한 여행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 이 모든 것은 18년에서 19년에 걸친 노고로 이루어졌다. 거기서 얻은 소득은 작은 것이 아니다. 자치운동을 생각해보라. 국민회의는 1885년에 그 활동을 시작했으며 자치라는 말은 1906년에 비로소 생겨났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활동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행정부를 비판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다. 1906년 캘커타에서 국민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다다바이 나오로지는 인도의 질병은 자치가 아니고서는 치료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자치라는 말을 찾아내는데 무려 21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당시 고칼레와 틸락은 그 말을 채택하여 더 널리 유통되도록 만들었다. 그 이후 간디 선생이 돌아와서 자치운동이 더 힘을 얻게 되었다. 1921년에 간디 선생은 1년 이내에 자치를 이야기했다. 이것은 분명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자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냈다. 결국 국민회의가 창설된 지 62년 만인 1947년에 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8년에서 19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비폭력 노선에 따라서 사회를 재조직한다는 이념은 힘을 얻었고 인민들의 재갈을 얻어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마을 헌납 운동에 서명했고 그 수가 수십만에 이른다. 디렌바이는 간디 선생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큰 틀을 가지고 마을들을 방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사르보다야 이념은 그렇게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여행은 도저히 끝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신이 허락하신다면 이 일은 우리의 기초적 이념을 발전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간디 선생의 꿈이었던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와 토대를 마련해 준다. 간디 선생이 다 이루지 못한 희망들을 절실하도록 만들어줄 가능성이 생성된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폭력적 사회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사르보다야의 이념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삶과 아트, 통합과 체타나, 인식, 드리티, 인내를 이야기한다. 크리슈나는 몸을 서술하는데 그것은 형태와 기관들을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몸은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삶과 아트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간디 선생은 수많은 건설적인 조직을 세웠다. 그러나 그 조직들의 활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건설적인 활동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구했다. 그 활동들은 거기에 필요한 수준의 협동을 끌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간디 선생은 만년의 통합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통합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건설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일 입에서 혀를 베어내서 탁자에 올려놓는다면 그 혀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귀를 몸에서 잘라낸다면 그 귀는 듣지 못할 것이다. 각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통합된 조직을 이루어내야 한다. 마을 헌납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간디 선생의 모든 건설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장을 마련해주는 마을 단위들을 만들어냈다. 크리슈나는 통합 다음으로 인식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하나로 조직되었다고 해도 인식이 없다면 그 조직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만일 모든 건설활동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기존의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영감이 없다면
그 조직이 무슨 유익한 일을 해내겠는가? 바로 이 단계에서 마을 헌납 운동이 개입하여 혁명의 횃불을 들고 우리의 활동에 인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해야 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슈나는 거기에 인내를 더한다.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어떤 혁명도 불가능하다. 레닌과 간디는 혁명을 이루어냈다. 간디 선생이 단 이틀 만에 혁명을 이루어냈는가? 그는 1908년에 힌두의 자치라는 책을 썼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꿈이며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저당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동안 꾸준히 그 일을 수행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내와 인식과 조직을 가지고 마을 헌납운동에 기초한 우리의 프로그램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 헌납운동이 단지 문서 거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운동을 무시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헌납 행위들은 실천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모든 투표 행위와 행정적 행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일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많은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트럭을 타고 이동하여 하루 동안 실컷 먹고 투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헌납 운동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바친다. 거대한 규모의 집단적인 헌납이 있었다. 그 헌납의 실질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마을 군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땅의 20분의 1은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람사바 마을 의회의 이름으로 모든 땅을 등록하고 마을 땅의 40분의 1에서 나오는 소득을 마을 재정으로 비축해야 한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 마을을 모든 종류의 해악으로부터 그리고 경찰들과 법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운동을 벌여야 하며 마을의 샨티 세나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마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설사 마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마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런 포괄적인 계획을 고안해내고 또 실천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커다란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헌납 운동의 문서 거래들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거 때 던지는 투표용지들은 이런 인민의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마을 헌납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마을이 한 가족처럼 살아가도록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일을 전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도 없다. 새로운 시대는 세계 국가의 시대다. 이 세계 국가에서 인도는 단 하나의 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구자라트 주는 하나의 마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지금의 마을은 하나의 가족처럼 될 것이다. 현재의 가족 단위는 너무나 규모가 작다. 우리는 가족을 마을의 규모로 확대해야만 한다. 따라서 먼저 마을 헌납 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마을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현대에 알맞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을 안에 평화가 깃들어야 비로소 세계 평화라는 대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이자가트, 승리를 세계의 것으로라는 구호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헌납 운동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소련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마을들을 각각의 사르보다야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르보다야 연방 공화국을 실천한 이후에야 우리의 평화 수행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모든 국가가 군대를 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 국가들은 모두 한결같다. 소수의 노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군대다. 민주주의 자체는 외국의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를 두려워하여 그 근거를 무장한 힘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합당하지 않다. 민주체제가 그 기능 위에서 무력에 의존하는 경우에 민주체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행하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군대를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의 유일한 기초는 무력과 군대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세계를 해방시켜야 한다.
마을 헌납운동의 헌납 행위들은 이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 행위들은 위대한 평화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간디 선생의 영혼이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간디 선생의 영혼이 망자들의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해방된 사람의 영혼은 신과 하나가 된다. 만일 간디 선생의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간디 선생이 아니라 신이다. 간디 선생의 영혼이 신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영혼이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욕망으로 고통당하면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항상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 인도가 세계를 향하여 평화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인민의 힘을 일깨워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념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은 국가의 권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자치를 얻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가 권력은 피상적인 것이었다. 당시 인도에는 영국인이 수천 명 있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와서 인도를 통치했다.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우리가 각성하는 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도를 떠나라. 그리고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거는 부정적인 운동이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인민의 힘을 인민에 의한 통치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과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인민의 통치로 바꾸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로카니티라고 불렀다. 만일 이런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마을 헌납운동이 간디 선생이 우리 앞에 제시한 사르보다야의 이상을 실현해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사르보다야라는 건축물을 세울 것이다. 따라서 간디 선생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마을 헌납운동에서 간디 선생의 사상의 정수를 만나게 된다. 사회가 비폭력의 기초 위에 재조직될 때 비로소 간디의 사상은 발전할 것이다.